KF-21 EMP 레이더, 중국 전역, 외신, 한국 스텔스기 진짜 안 보인다. KF-21 유도 미사일 체계 실물 공개. 한국의 차세대 전투기 KF-21 EMP, 전자기 펄스, 레이더를 탑재하며 중국 전역을 감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KF-21 유도 미사일 체계 실물이 처음으로 공개되면서 글로벌 방산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외신들은 KF-21 외 스텔스 성능과 EMP 레이더의 조합이 실전에서 엄청난 위력을 발휘할 것이라며 연일 보도하고 있다. KF-21 EMP 레이더는 기존 레이더와 달리 적의 전자장비를 무력화시키는 강력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를 통해 적 전투기와 지상의 방공망, 심지어 통신 시스템까지 교란할 수 있어 전투에서 절대적인 우위를 점할 수 있다. 특히 중국 전역을 감시할 수 있는 고출력 전자파를 방출하는 것이 가능해지면서 주변국들까지 긴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외신들은 KF-21 EMP 레이더를 장착함으로써 스텔스 성능이 더욱 강화되었다고 평가했다. 한 미국 군사 전문지는 KF-21이 실제로 레이더에서 보이지 않는다며 이제 한국은 독자적인 스텔스 전투기 기술을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 고 보도했다. 이러한 기술력은 미국과 중국도 보유하지 못한 수준이며 KF-21이 실전 배치될 경우 아시아 지역의 군사균형에 큰 변화를 불러올 것으로 예상된다. 뿐만 아니라 이번에 공개된 KF-21 유도 미사일 체계는 전술적 활용도가 높은 첨단 무기 시스템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과 초정밀 타격이 가능한 유도탄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스텔스 기능과 결합하여 적전력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 해외 전문가들은 KF-21이 스텔스 성능과 강력한 무장까지 갖추게 되면서 차세대 전투기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다고 분석하고 있다. 한국 방산업계는 KF-21이 단순한 국산 전투기가 아니라 최첨단 전자전 기능을 갖춘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라며 강한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특히 한국군이 EMP 레이더를 적극 활용하면 전장 환경에서 적의 탐지를 피하면서도 적을 무력화할 수 있어 전략적 우위를 차지할 수 있다. 이는 단순한 전투기의 성능 향상을 넘어 전자전 능력을 극대화하는 혁신적인 발전으로 평가된다. KF-21은 현재 시험 비행을 거듭하며 완성도를 높이고 있으며 실전 배치가 이루어질 경우 세계 군사력 판도를 바꿀 강력한 전력으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 한국이 개발한 EMP 레이더와 유도 미사일 체계가 적용된 KF-21이 글로벌 시장에서 어떤 성과를 거둘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전 세계가 주목하는 KF-21 위 발전이 앞으로 한국의 방산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LIG 넥스원은 방위사업청의 공대함 유도탄 2 사업 참여를 본격 준비 중이다. 해당 사업은 전투기 KF-21에 장착할 사거리 300km의 공대함 유도탄을 개발하는 것으로 국군 유도무기 체계 강화가 한층 증진될 예정이다. 9일 단독 보도에 따르면 LIG 넥스원은 방위사업청의 공대함 유도탄 2 사업 참여를 위한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달 28일 제164회 방위산업추진위원회는 공대함 유도탄 2 사업 추진 기본 전략을 심의 의결한 바 있다. 해당 사업은 현재 개발 중인 KF-21에 장착할 공대함 유도탄을 국내 연구 개발로 확보하는 것이 핵심이다. 사업 기간은 2026년부터 2035년까지로 총 5,641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공대함 유도탄 2는 초음속 순항미사일로 사거리는 300km, 속도는 음속의 2.5배, 마하 2.5로 예상된다. 특히 초음속 비행에 적합한 램제트 엔진 일종인 덕티드 로켓이 적용됐으며 공대함 및 공대지 임무를 모두 수행할 수 있도록 멀티롤 미사일로 개발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미사일의 개발 사업은 방과학연구소, ED가 주관하며
사업에 참여한 LIG 넥스원은 시제 제작, 양산 등을 담당하게 된다. LIG 넥스원은 미사일 강자로 손꼽힌다. LIG 넥스원의 대표 생산 무기로는 중거리 지대공 유도무기인 천궁, 지대함 유도무기인 비궁, 대함 유도탄 방어 유도탄인 해궁, 보병용 중거리 유도무기 현궁 등이 있다. 이번 개발 사업을 통해 한국항공우주산업 KAI 과의 시너지도 기대된다. KF-21은 공대 공미사일 2종, 공대지 폭탄 10종, 공대지 미사일 1종도 장착할 예정인데 공대함 초음속 미사일이 개발되면 육해공 목표물을 동시에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된다. 2. 단 20대뿐. 단 한 번의 급유로 지구 절반을 가로지르는 전투기. B 스피릿은 미국 노스롭 그루먼이 개발한 전략 폭격기로 스텔스 기술의 정점을 보여주는 항공기입니다. 1989년 첫 비행을 시작으로 현재까지도 세계에서 가장 진보된 폭격기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핵심 성능과 특징을 살펴보면 B2의 가장 큰 특징은 레이더 반사 단면적 RCS이 매우 작다는 점입니다. 일반세의 RCS와 비슷한 수준으로 적의 레이더망을 통과할 수 있는 능력이 탁월합니다. 1회 급유로 약 11,000km를 비행할 수 있으며 공중급유 시 최대 작전 반경은 약 19,000km에 달합니다. 무장 능력을 보면 최대 18,000kg의 폭장을 탑재할 수 있습니다. 재래식 폭탄은 물론 핵무기까지 운반 가능하며 JDAM, AGM-154 등 정밀유도무기를 탑재할 수 있습니다. 전투력으로 보면 1대가 F-15나 F-16 전투기 약 10대 이상의 전력과 맞먹는다고 평가됩니다. 승무원 구성을 보면 조종사 2명이 탑승하여 임무를 수행합니다. 장시간 비행을 위해 기내에는 간이 취사시설, 화장실, 침대가 구비되어 있으며 한 명이 휴식을 취하는 동안 다른 한 명이 조종을 담당할 수 있습니다. 가격은 초기 버전이 약 7억 3천만 달러, 약 1조 800억 원이었으며 최신 업그레이드 버전은 약 23억 달러, 약 3조 4천억 원에 달합니다. 개발 역사를 보면 1970년대 말 ATB, 어드밴스드 테크놀러지 본버 프로그램으로 시작되어 수차례의 설계 변경을 거쳐 현재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향후에는 새로운 레이더 시스템과 통신 장비 업그레이드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현재 B2는 미국 공군만이 보유하고 있으며 총 21대가 제작되어 20대가 현재 운용 중입니다. 1대는 사고로 손실. 주로 미주리주의 화이트먼 공군기지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작전 기여도를 보면 코소보 전쟁, 이라크 전쟁, 아프가니스탄 전쟁 등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특히 적의 방공망을 무력화하는 첫 타격을 담당하는 임무를 주로 수행했으며 단 한 대의 손실도 없이 임무를 완수했습니다. B2는 적의 레이더망을 뚫고 들어가 정밀 타격이 가능한 유일무이한 전략자산으로 앞으로도 미국의 억지력 유지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B2의 첨단 기술적 특징들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 항공기의 독특한 날개 형상은 플라잉윙 설계로 동체와 날개가 일체형으로 되어 있어 레이더 반사를 최소화합니다. 외부 표면은 레이더 흡수 도료, 램로 도포되어 있으며 특수 복합 소재를 사용해 스텔스 성능을 극대화했습니다. 엔진 시스템은 4개의 제너럴 일렉트릭 F118G100 엔진을 장착하고 있으며 각각 17,300파운드의 추력을 제공합니다. 특히 엔진의 배기가스를 위쪽으로 배출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지상의 적외선 감지 장비로부터의 탐지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항법 시스템은 GPS, 관성항법 장치, INS, 지형 추적 레이더를 통합 운용하여 악천 후속에서도 정확한 임무 수행이 가능합니다. 또한 자동 비행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어 장시간 비행 시 조종사의 피로도를 줄여줍니다. 조종석 환경을 보면 최신 글래스 콕핏을 채용하여 8개의 다기능 디스플레이를 통해 비행 정보와 임무 정보를 효율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야간 작전을 위한 나이트 비전 시스템도 완벽하게 통합되어 있습니다. 정비 측면에서는 특수 항온항습 경납고가 필요하며 스텔스 코팅의 유지보수를 위해 매우 정교한 관리가 요구됩니다. 1시간 비행당 약 3천만 원의 운용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전 운용 사례를 보면 1999년 코소보 전쟁에서 처음으로 전투에 투입되어 세르비아의 방공망을 무력화하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2001년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는 미주리주에서 출발하여 44시간의 연속 비행으로 타격 임무를 수행하기도 했습니다. 현대전에서 B2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AEAD, 반접근, 지역 거부, 환경에서 적의 방공망을 무력화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플랫폼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또한 핵억지력의 한 축으로서 미국의 전략적 우위를 유지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후속기 개발과 관련해서는 현재 B-21 레이더가 개발 중에 있으나 B2는 2050년대까지 계속 운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신형 통신 시스템과 무장 시스템의 지속적인 업그레이드를 통해 전투력이 계속 향상될 전망입니다. 마지막으로 B2는 단순한 폭격기를 넘어 항공우주 기술의 결정체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개발 당시 적용된 많은 기술들이 현대 항공기 설계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스텔스 기술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작전 운용의 특이점을 보면 B2는 일반적으로 단독으로 임무를 수행합니다. 스텔스 성능이 워낙 뛰어나 전투기의 호위가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 작전에서는 적 영공 진입 전에 KC-135 나 KC-10 공중급유기로부터 연료를 보급받은 후 완전히 독자적으로 임무를 수행합니다. 조종사 선발과 훈련도 매우 특별합니다. B2 조종사가 되기 위해서는 최소 2000시간 이상의 비행 경력이 필요하며 1년 이상의 특별 훈련을 거쳐야 합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B2 자격을 가진 조종사는 100명 미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시스템의 세부 사항을 보면 2개의 무장창에 다양한 조합의 무기를 탑재할 수 있습니다. 핵무기, B-61 또는 B-83 핵폭탄 최대 16기 재래식 폭탄, MK-84 2000파운드 폭탄 최대 80기 정밀유도 무기, JDAM 최대 80기 벙커버스터, 매시브 오드넌스 페너트레이터 최대 2기 실내 생활 공간은 마치 소형 비행기의 1등석과 비슷한 수준의 편의성을 제공합니다. 전자레인지가 구비된 소형 주방. 스텔스 코팅 유지를 위해 항온항습이 완벽히 통제된 특수 경납고가 필요하며 비행 전후 레이더 흡수 도료 상태 정밀 점검이 필수입니다. 매 300 비행시간마다 대규모 정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연간 정비 비용만 약 600만 달러, 약 89억 원. 소요됩니다. 전술적 운용 방식도 독특합니다. 일반적으로 고고도 4만 피트 이상에서 작전을 수행하지만 필요시 적어도 침투도 가능합니다. 특히 야간에는 초저고도로 침투하여 레이더 탐지 가능성을 더욱 낮출 수 있습니다. 현대전에서 B2의 가치는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가 개발한 S400, S500 같은 최신 방공 시스템에 대해서도 효과적인 침투가 가능한 거의 유일한 항공기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미래 전장에서의 역할을 고려한 업그레이드도 진행 중입니다. 차세대 디지털 통신 시스템 도입, 레이더 및 전자전 장비 설치, 극초음속 미사일 탑재 능력 확보, 인공지능 기반 임무 수행 시스템 도입. B2는 현대 항공기 중에서도 가장 신비로운 존재로 남아있으며 그 존재만으로도 강력한 전략적 억지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된 성능 개선을 통해 미국의 핵심 전력으로서의 역할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러한 시설들은 모두 중량과 공간을 최소화하면서도 최대의 효율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20시간 이상의 장시간 비행에도 조종사들이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다른 폭격기나 대형 항공기와 달리 추가 승무원이 탑승하지 않는 것이 B2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한 번의 작전을 위해서는 지상에서 다음과 같은 지원 인력이 필요합니다. 지상 지원팀. 예를 들어 B-52의 경우 5명의 승무원이 필요하고 B-1B는 4명의 승무원이 필요한 것과 비교하면 B-2는 매우 효율적인 인력 운용이 가능한 것이 특징입니다. 주 급유기 KC-135 스트라토탱커 KC-10 익스텐더 공중급 유시 최대 작전 반경 약 19,000km 연속 작전 시 필요한 최소 급유 횟수 3회 급유기당 제공 가능 연료량 KC-135 기준 약 9만 파운드 특이사항 스텔스 성능 유지를 위해 특수 설계된 급유 리셉터클 사용 야간 급유를 위한 적외선 조명 시스템 장착 자동 급유 유도 시스템으로 정밀한 급유 가능 악천 후 시에도 급유 가능한 전천 후 시스템 구비 급유 중 레이더 반사율 증가를 최소화하는 특수 설계 적용 실제 운용 기록 최장 단독 비행 기록 44시간 6회 공중급유 평균 작전 비행시간 30시간 3회 공중급유 1회 작전당 평균 연료 소모량 약 50만 파운드 이러한 뛰어난 연료 효율성과 공중급유 능력은 B-2가 전 세계 어디든 도달할 수 있는 글로벌 타격 능력을 갖추게 한 핵심 요소입니다. 이러한 높은 수준의 처우는 B-2 조종사들의 전문성과 임무의 중요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미 공군 내에서도 최고 수준의 대우를 받는 직위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초기 도입가 1989년 7억 3천만 달러, 약 1조 800억 원, 현재 단가 2024년 23억 달러, 약 3조 4천억 원, 실제 총비용, 개발비용 포함, 대당 약 29억 달러, 약 4조 3천억 원, 1회 운항비용. 1시간당 운영비용, 약 16만 9천 달러, 약 2억 5천만 원, 평균 작전 비행시, 20시간, 비용, 약 338만 달러, 약 50억 원, 연료비. 시간당 약 3만 8천 달러, 약 5,600만 원, 소모품 비용, 시간당 약 2만 2천 달러, 약 3,300만 원, 연간 유지보수 비용. 기본 정비 비용, 약 600만 달러, 약 89억 원, 스텔스 코팅 유지보수, 약 380만 달러, 약 56억 원, 부품 교체 비용. 약 450만 달러, 약 67억 원, 경납고 유지 비용, 약 200만 달러, 약 30억 원, 총 연간 유지 비용, 약 1630만 달러, 약 242억 원, 정비 주기 및 보수 관리. 디지털 통신체계 업그레이드, 약 15억 달러 레이더 시스템 개선, 약 12억 달러 무장 시스템 현대화. 약 8억 달러 총 현대화 예산, 약 35억 달러, 약 5,180억 원, 이러한 높은 비용에도 불구하고 B-2는 그 전략적 가치로 인해 미 공군의 핵심 전력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후속기인 B-21이 완전히 전력화될 때까지 지속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B-스피릿의 운용 현황과 수출 관련 정보를 상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용 대수 20대, 1대는 2008년 괌 기지 이륙중 사고로 손실, 주 배치 기지, 미주리주 화이트먼 공군기지 수출 가능성.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실질적으로 수출이 불가능한 무기체계로 간주되며 앞으로도 미국 단독 운용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